안녕하세요. 쇼펜하워의 인생론 중에서 행복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행복을 첫째로 사회적인 행복, 둘째로 정신적인 행복, 셋째로 육체적인 행복으로 구분하였다. 나는 이 세 가지 구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에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참된 자아. 가장 넓은 의미의 인격으로서 거기에는 건강, 체력, 용모, 성격, 품성 및 여러 가지 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적 자아는 모든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사회적 자아. 남의 눈에 비치는 자아, 즉 남의 머릿속에 깃들여 있는 자아로서 자신의 명예, 지위, 명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참된 자아는 자연의 손에 의해 직접 결정된 것으로 이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영향은 인력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보다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위나 문벌, 왕족이나 부호라는 특권과 위대한 정신이나 품성과 같은 순수한 인격적 특권과의 관계는 마치 무대 위에 나타난 황제와 진짜 황제와 같은 것이다. 에피쿠로스의 제자 메트로도루스도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의 대부분이 사물에서 비롯되기보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은 분명히 자기 자신 속에 깃들여 있으며 그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나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감수성과 의욕과 사고 등의 종합적인 결과이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단지 사소하고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따름이다. 그러므로 역시 행복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됨됨이와 경험에 의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나 처지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느껴지며 동일한 환경에서도 각자 별개의 세계에 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이며 외계의 사물은 그것들을 불러일으켜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거처이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견해와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며 두뇌의 차이에 따라서 별개의 세계로 간주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주관의 작용에 따라서 혹은 빈약하고 공허하고 평범한 것으로 보이며 혹은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실을 잘 입증하는 것은 괴테나 바이런의 시로서 그 소재는 현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둔한 독자들은 이 시인들의 뛰어난 관찰력이나 상상력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아름다운 시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버리고 오직 이들만이 이런 시적인 사건에 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우울한 사람은 곳곳에서 비극을, 명랑한 사람은 희극을, 무관심한 사람은 무미 건조한 광경만을 바라보게 마련이다. 이 모든 사실은 마치 물이 산소와 수소의 일정한 비례로 밀접하게 화합되어 있는 것처럼 개개의 현실이 객관과 주관의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반면의 요소가 같은 객관인 경우에도 다른 반면의 요소, 즉 개인의 주관이 다르면 현실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비록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객관이라도 소중한 주관이 우열하면 현실도 초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날씨가 나쁜 때에 훌륭한 경치를 바라보거나 변변치 못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저마다 피부 속에 쌓여 있는 동시에 자기의 의식 속에 갇혀 있으므로 잠시도 거기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부의 작용은 거의 아무 효과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극장에 가면 배우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왕후를, 어떤 사람은 고문관, 또 어떤 사람은 하인을, 사병을, 장군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지만 이런 인물들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며 사실은 저마다 무대 배우로서의 가련한 소인이며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본질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을 살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지위와 재산의 차이는 인간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게 하지만 이 역할로 행복의 차이가 심해지거나 또는 실제 인간적인 차이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인간을 백일하에 드러내 놓으면 실은 누구나 한결같이 가련한 한계 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고뇌의 질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며 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위나 재산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이 저지른 일들은 언제나 당사자의 의식에 나타나는 사실과 사건이므로 의식 자체의 차이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의식에 작용하는 외부 세계의 형태보다도 오직 의식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것이라도 우둔한 자의 흐린 의식에 비치면 곧 빈약하게 된다. 세르반테스는 매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으므로 비참한 감옥에서도 흥미진진한 소설 돈키호테를 쓸 수가 있었다. 현실의 객관적인 반면은 운명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주관적인 반면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므로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평생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받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음악의 바리에이션에 대한 주제와 같은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개성에서 떠날 수 없다. 동물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하여 주더라도 자연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약된 협소한 테두리 속에 갇혀 가령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려 해도 그들의 본성과 의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이 누리는 행복의 최대 한계는 그들의 개성에 의해 최종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더구나 비범한 높은 쾌락을 맛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정신 능력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중한 정신면이 협소하면 외부적인 모든 시도나 타인 또는 운명의 모든 도움도 그를 속된 줄장부로서의 저급한 행복과 쾌락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흔히 육체적인 쾌락이나 평범한 가정생활 또는 유치한 사교 등 이 선천적인 한계를 충분히 넓힐 만한 힘은 없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하고 복잡하고 오래 지속적인 쾌락은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정신적인 쾌락이며 이러한 쾌락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선천적인 정신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자아 즉 개성과의 밀접한 관계는 이 설명에도 잘 납득할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운명이나 재물과 명예를 내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운명은 갑자기 호전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운명에 대하여 그다지 기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우매한 자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천국에서 아름다운 선녀에 애워싸여 있더라도 여전히 우매하고 비참한 졸장부로 남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괴테의 시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평민농노 귀족을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나 무사람에게 으뜸 가는 행복은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마련이오니 인간의 행복과 쾌락은 객관적인 것보다도 주관적인 것이 단연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기가리 감식이라든가 젊은이의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도 노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거나 또한 천재나 성자의 독특한 언행과 그 밖의 인생의 모든 사실들에 의해 입증된다. 특히 건강은 행복 중의 행복으로 건강한 거지는 병든 제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비롯되는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과 명석하고 쾌활하고 민첩하고 또한 정확한 지능과 절도 있고 건전한 의지와 이에 따르는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하여 아무리 고독한 고장에도 동반할 수 있으며 아무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그 밖의 모든 물질이나 또는 다만 남들의 눈의 빛을 따름인 미덥지 못한 사회아로서의 자기보다 훨씬
기묘하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갈지라도 자기의 사상과 사색에 의해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열한 인간은 언제나 많은 인사들과 교제하거나 연극을 구경하고 여행을 하며 세속적인 향락에 젖더라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권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량하고 온순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불우한 처지에서도 능히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셈이 많은 흉악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도 만족을 누릴 줄 모른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의 태반은 무용지물이요. 정신을 산란케 하며 그 번거로운 짐이 되는 것으로 호라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타레나의 장식물도 목걸이도 황금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이나 나들이 옷도 없는 자,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오니.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을 바라보고 자기에겐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참된 자아로서의 인격은 확고부동하며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와는 달라서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가 없는 것으로 우리들의 참된 자아, 즉 인격이 평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가 단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인격은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시간이 불가항력의 큰 권능을 발휘하므로 육체적 및 정신적 특질도 점차로 쇠퇴하여 버리지만 골수에 박힌 최고의 도덕적 성격만이 시간이 주는 파멸에도 능히 견디어 나가며 시간을 초월함으로 특수한 경우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 시간의 파괴력을 계산해 넣고 보면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손에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요소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외부 세계에 속한 쾌락적인 것으로 그 성질상 노력하는 데 따라서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취할 점이라고 보겠다. 한편 주관에 속한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멸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며 신법에 의하여 부여되어 한평생 영구 불변한 것으로 존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진리는 다음과 같은 괴테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늘의 이치에 따르게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조차 맨 처음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그대는 그대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옛 신관님네 예언자들도 저마다 그렇게들 말하여 오거니 평생을 살기 위해 운명이 짝지어준 나를 시간도 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인격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성이 알맞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여 이를 북돋아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하되 이에 합당치 않은 모든 방법을 피할 것, 즉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지위와 직업과 생활을 택하는 일이다. 가령 헤라클레스와 같이 비범한 체력을 가진 자가 어떤 외부의 사정에 의해 집안일을 하거나 복잡하고 세밀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전혀 색다른 재능이 필요한 학구생활이나 정신노동에 종사하게 되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이를테면 자기를 죽여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런 사람은 평생을 통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선천적으로 체력보다 뛰어난 지력을 타고난 자가 이와는 인연이 먼 속된 직업을 갖거나 격에 맞지 않은 육체의 노동을 하게 되어 모처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불행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잡으라는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지도 못한 기능을 과신하는 나머지 평생의 방향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체적 자아가 물리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보다 한층 더 근본적인 요소라면 마땅히 재물을 얻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두뇌를 발달시키는데 몇 갈절 주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필요한 재물을 손에 넣는 것까지 등한시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질적 소득은 실상 우리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가장 적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부자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도리어 불행하다고 느끼기가 일쑤이며 그들에게는 정신적 의미의 교양도 깊은 지식도 없으므로 정신면에 적당한 위안과 도움을 줄 만한 흥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재물이란 단지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고작이며 참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보잘것없으므로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그 때문에 자연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내면적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참된 자아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을 훨씬 좌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또한 진리이지만 정신 수양보다도 재물을 얻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습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저마다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개미처럼 부지런히 서두르며 종일 악착같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물질 이외의 세계에 대하여는 거의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최고의 정신적인 쾌락은 그들이 할 바 아니므로 그들은 언제나 순간적이고 유격적인 그리고 영속성이 없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한 속된 향락을 취하여 정신적인 즐거움을 보충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물론 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들이 생애를 마칠 때 다행히 운명의 혜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오랫동안 애쓴 수확인 황금덩이를 목격할 뿐 그나마 그 황금덩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애는 아무리 진지하고 호화롭게 보낸 듯이 보여도 실은 잃기 위해 돈을 벌어들이고 빼앗기기 위해 돈을 모아둔 것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친 못난 짓의 연속으로서 미치광이의 생애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참된 자아는 곳곳에 있을 듯하면 좀처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손에 곧잘 붙잡힐 듯 싶으면서도 결코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히 휘박하여 있는 듯 만 듯하다. 그리하여 진작 생존 경쟁에 승리를 거둔 자라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기는 아직도 여전히 의식주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공허한 자아와 싱거운 의식과 빈약한 정신의 적막에 못 이겨 그 해결책으로 남들과 애써 사귀려고 들지만 상대방도 머리가 텅 빈 족속이므로 함께 노름이나 위안을 일삼으며 유격의 향락을 비롯하여 그 밖에 온갖 속된 쾌락에 빠져 드디어 방탕에 흐르기 마련이다. 보호의 아들이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서 이런 엄청난 낭비나 방탕은 결국 궁핍과 정신의 공백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러한 족속들은 겉보기에는 부유한 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뱅이를 면치 못한 자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오직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젊어지려는 늙은이처럼 외부의 부로 내부의 부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빈곤이 외부의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 행복의 요소로서의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가치에 대해서는 새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물의 소중함은 오늘날 저마다 인정하는 바이므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자아는 단지 남의 견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물질적 자아에 비하면 한층 미약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명예는 대체로 커다란 보배로 간주되고 있으며 명성에 이르러서는 인간에게 가장 탐나는 것, 따라서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영예의 왕관으로 생각되지만 우매하고 허영에 찬 인간이 아닌 한 자기보다 행복을, 재물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작용을 하므로 페트로니우스의 격언 풍족하다 그러면 남들이 받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사실이며 자기에게 제3자가 가진 호감은 그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물질적인 소득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